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6월 12일은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갖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4개의 항목들의 전격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미국이 북한이 핵 문제에만 주목해왔던 과거의 접촉 그리고 회담들과 달리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 정착,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그런 구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모든 핵 탄두와 미사일 그리고 핵 개발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통 큰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싱가포르 이후 미국과 북한은 수차례의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요. 그 노력은 지난 2월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확약한 합의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누가 봐도 이렇다 할 뚜렷한 진전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꽉 막혀있는 북한이 비핵화 해법, 단순하게 접근하면 무지 단순한 것이고요. 복잡하게 돌아가자면 끝없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호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빅딜을 통해서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하고 또 확실성 있는 비핵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것인데 김정은은 동시 행동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라는 목표도 없이 그 단계들을 마음 먹은 대로 잘게 잘라서 끝없이 이 과정들을 늘려보겠다는 그런 전략을 고집하고 있어서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일명 계산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계산법, 즉 빅딜 제안을 바꾸고 자기들이 계산법, 즉 비핵화를 한다는 종국적 목표 아래 필요할 때까지 단계들을 나누어서 세워라 내거라 끌고 갈 수 있는 매우 모호하고 비확정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런칭하자고 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1년간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서로의 비핵화 전략들을 타진하고 자신들이 제안을 던져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보다 우월한 입지에서 강도 높은 술수를 구사해서 각각의 전략을 그렇다면 앞으로 1년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정책과 전략에는 반드시 입지와 명분이 따라서게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입지와 이 명분을 각각 따져보면 나름대로 강대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보호와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또 북한은 체제의 안정과 영내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스는 사뭇 다릅니다.
미국은 고강도의 경제 제재와 물살틈 없는 해상 단속을 통해서 더 이상 김정은이 뻗칠 수 없게 해서 미국이 빅들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결국 회담장에 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지금처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 비핵화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믿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심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 재선을 치러야 하고 또 북한을 감싸고 두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같은 이런 유엔 성원국들과의 의견 조율과 또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외교전인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은 점점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군대와 충성 계층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여력까지 다 소진되어 버린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마냥 뻗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바로 어제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모종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편지를 아름다운 편지라고 일갈하고 제3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그 편지 내용이 아마도 다소나마 전향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 모두 지난 1년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상대의 패와 술수를 기본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향후 1년에는 본격적인 공수 전략을 펼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 첫 번째 본 게임이 아마도 3차 미북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번씩이나 김정은을 만났고 그를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전공법과 역공법의 전략으로 김정은이 요술을 부리지 못하게 이제는 강력하게 다부리라고 이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전공법이란 지금의 대북 경제 봉쇄와 해상 차단을 통해서 김정은이 숨통을 더욱 꽉 조이는 것이고, 역공법이란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이 의식화를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라는 권고입니다. 조금 더 설명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의 동시 행동 원칙을 끈질기게 요구한다면 무엇보다도 동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 그래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라. 북한 주민이 자유여행을 허용하고 외신들의 북한 내에 자유로운 취재를 가능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처리 장막으로 꽉 쳐놓고 동시 행동을 하자고 하면 미국의 동시 행동은 100%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동시 행동은 100% 위작되어도 외부에서는 그 속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이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동시 행동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전략을 북한 인권 해방 전략으로 맞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난 1년차 마술쇼는 김정은이 첫 등장과 함께 기가 막히는 거짓 술수가 통해서 아주 환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2년차 마술쇼는 더욱 저돌적이고 다층적이고 교란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절대로 김씨 왕조의 천년 존립을 보장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는 만능의 보검가도 같이 여기는 그 핵무기를 절대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없애버릴 그런 합리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이제 시작되는 2년 차에는 보다 고도의 명분 쌓기 전략과 또 속임 전술을 구사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미국과 남한 사이에 아주 든든한 쐐기를 박아 넣어가지고 또 남한이 돈을 가져다가 당장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중국을 구슬려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물타기 하여 여유롭게 자기들의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도 거부 못할 결정적 한방을 만들어내서 핵 폐기를 핵 군축으로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잘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맞짱 뜨는 북한, 중국과 러시아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북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늘 위협을 받으면서도 북한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남한, 또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북한과 회담을 하자고 하는 일본,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서 북한 주민들의 우상화와 복종심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들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각계분리, 각계격파 전술로 일사불란하게 미국과 남한 주변 열강들을 주무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남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남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 효과를 활용하여 정권 재창출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에서 언급한 각계분리, 각계격파 전략을 구사하기에 딱 맞춰서 놀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냥 무턱대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만 보십시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문재인이 왜 나서서 이것 때문에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이 예견된다든지, 또 오늘은 이 총리까지 나서서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고 하면서 향후의 진전을 위해 한국도 응분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이 남의 편지까지 저것처럼 활용하는 이런 발언을, 남의 편지를 저것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북한의 반응이 기다려졌으면 이렇게 옆집에 온 편지까지 덜먹거릴까요? 바로 이렇게 중심이 없이 북한을 마냥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사실상 남한을 호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남한이 대북 원칙과 실제적 행동이 어정쩡하고 불안할수록 북한은 더욱 남한이 미국과의 공조를 그만두고 자신들과 야합할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들 것입니다. 오히려 문 정권이 평화와 통일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한이 보란 듯이 우리 민족끼리는 비핵화 이후에 가능하다. 지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하는 것이 책임 있는 유엔 성원국으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딱 잘라서 분명히 꼭 집어서 밝히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북한도 더는 미국과 남한 사이에 쐐기를 박는 그런 너절한 수작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회담 1년을 맞으면서 다시금 미국과
남한 정부에 정중히 제안합니다. 북한의 인권은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며 급선무입니다. 북한이 정치범 석방과 인권 유린을 막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민족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